자, 뇌를 감싸고 있는 벤트리큘러 시스템 말씀을 드리면요. 벤트리큘러 시스템은 잠시 후에 이야기할 발생에서 뉴럴 커넬이 이제 성인까지 남아서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크게 이제 뇌 안에는 크게 이제 네 개의 벤트리클, 세 종류의 벤트리클과 하나의 아퀘덕트가 있고, 이것이 이제 뇌 바깥으로 나와서 아까 얘기한 서브아쿠이드 스페이스를 돌아서 나중에 마지막에 위쪽에 있는 정맥으로 흡수가 됩니다. 뇌 안에 있는 벤트리클의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두 개의 레터럴 벤트리클이 존재를 하죠. 이것은 이제 뇌 안에서 이와 같이 역으로 된 C자 모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양쪽 것이 가운데 모여서 서드 벤트리클을 형성한 다음에 서드 벤트리클에서 메센세팔릭 아퀘덕트를 통해서 이제 포스 벤트리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에서 모두 다 CSF 형성이 되는데, CSF는 바로 코로이드 플렉스라고 하는 구조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코로이드 플렉서스는 이제 이 뇌실에서 형성이 된 다음에 계속 따라 흘러가지고 이 모든 뇌실을 차례대로 거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게 되면 이제 서브아쿠이드 스페이스를 통해서 뇌를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순환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베인 정맥 계통으로 다시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순환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잘 순환되지 않으면은 보통 신생아 기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하이드로세팔루스라고 하는 그런 기형이 생겨서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를 압박하여 뇌의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일단 양쪽 레터럴 벤트리클에서 형성된 그런 액이 레터럴 벤트리클과 서드를 연결시켜주는 인터벤트리클러 포라멘 혹은 포라멘 몰로를 통해서 이 서드 벤트리클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드 벤트리클은 보통 디엔세팔론이라고 하는 구조 양쪽에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데, 여기서 모인 다음에 이것이 아주 좁은 통로인 세레브럴 아퀘덕트 또는 메센세팔릭 아퀘덕트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포스 벤트리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포스 벤트리클은 뒤쪽으로는 세레벨룸, 소뇌와 앞쪽으로는 폰스와 메둘라의 일부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통해서 모였다가 여기서 이제 일부는 이 메둘라와 척수 아래쪽에 있는 센트럴 커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센트럴 커넬은 뚫려 있는 곳이 아니라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이 순환은 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순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CSF는 여기서 구멍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서브 아쿠이드 스페이스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서브 아쿠이드 스페이스로 통하는 구멍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메디안 어퍼처와 양쪽 두 개의 레터럴 어퍼처로 나누게 됩니다. 미디안 어퍼처는 사람 이름에 따서 마젠디 어퍼처라고 하기도 하고요. 레터럴 어퍼처는 어퍼처 루시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서브아쿠이드 스페이스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 뇌의 바깥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환한 다음에 위로 모여가지고 위에 있는 듀랄 비너스 사이너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듀랄 비너스 사이너스는 이 아까 얘기한 이 스피럴 세이터 사이너스의 경우에는 이 듀라가 붙어 있는 곳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정맥입니다. 이 정맥 안으로 이 아르크노이드 메이터 멤브레인의 일부가 이와 같이 돌출돼 가지고 이렇게 정맥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아르크노이드 빌라이 혹은 아르크노이드 그래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CSF가 정맥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추신경계통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정 16일경에 이와 같이 액토덤이 두꺼워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뉴럴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신경계통은 전부 다 세 개의 배엽 중에서 액토덤에서만 기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뉴로 액토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2일 정도 지나면은 이 액토덤에 함몰 부위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뉴럴 그루브라고 하고 양쪽에 돌출된 부분을 뉴럴 폴드라고 합니다. 이 돌출되었던 뉴럴 폴드가 양쪽에서 합쳐지면서 가운데 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뉴럴 튜브고, 이 뉴럴 튜브에서 모든 CNS가 발생을 합니다. 이 뉴럴 튜브의 가운데 있는 구멍을 우리가 뉴럴 커넬이라고 합니다. 한편 PNS의 경우에는 이 뉴럴 튜브의 뒤쪽에 있는 뉴럴 크레스트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액토덤인데, 이러한 세포의 모임에서 PNS가 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붙어 있는 부분이 가운데만 붙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융합되는 것이 앞과 뒤쪽, 즉 머리 쪽과 꼬리 쪽으로 이제 파급이 되면서 이와 같이 머리 쪽에는 하나의 뉴로포인 엔티리어 뉴로포, 꼬리 쪽에는 포스티어 뉴로포 이런 것이 이제 구멍으로만 남아 있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안티리어가 먼저 포스티어가 나중에 한 23일, 24일경에 이제 닫히게 되면서 이 뉴럴 튜브는 완전한 속이 막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막혀 있지 않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형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막혀 있는 뉴럴 튜브는 앞뒤로 여러분이 확장을 해서 이제 CNS가 될 부분들, 특히 뇌가 될 부분은 더욱더 잘 발달하게 되는데, 더 커지게 되는데, 이때 형성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 베시클입니다. 보통 4주 말에 3개의 브레인 베시클이 형성이 되는데, 각각 이것을 프로센세팔론, 메센세팔론, 롬벤세팔론이라고 합니다. 엔세팔론이란 말은 이제 N과 케팔레라고 뇌 머리라고 하는 거의 합성어로서 그리스어 합성어로서 바로 뇌를 의미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프로센세팔론은 다시 우주경의 텔렌세팔론과 디엔세팔론으로 분화를 하고요. 두 개로 메센세팔론은 계속 메센세팔론을 유지를 했다가 하고 제일 뒤에 있는 롬벤세팔론은 다시 메텐세팔론과 마일렌세팔론으로 분할을 해서 세컨더리 브레인 베시클은 5개의 이 브레인 베시클로 이루어지고 대개 한 5주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뉴럴 커넬도 텔렌세팔의 경우에는 양쪽에 2개의 이 라테랄 벤트리클이 될 그런 전구체로 나눠지게 되고요. 디엔세팔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드 벤트리클의 어떤 전구 구조, 메텐세팔론은 메센세팔릭 아퀘덕트, 죄송합니다. 메센세팔론은 메텐세팔릭 아퀘덕트의 전구 구조, 그리고 메텐과 마이엘렌세팔론은 포스 벤트리클이 될 그런 전구 구조로 안에 뉴럴 캐널이 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이 세로를 볼 때도 여러 가지 뇌가 세포의 증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휘어지는 부분, 구부러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서비컬 플렉서와 세파릭 플렉서는 이와 같이 앞쪽에서 나타나서 뇌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폰타인 플렉서에서 다시 이 뒤쪽으로 함몰비가 생기면서 뇌는 대략 한 이런 3자 모양의 그런 구조로 되게 되는데, 성인에서는 이것이 이제 다 세포가 이렇게 들어차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와 같은 뇌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발생학적인 각 부분들이 성인에서의 어떤 부분으로 분화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한 가장 앞부분의 프로센세팔론, 그 다음에 메센세팔론, 그 다음에 롬벤세팔론이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베시클이, 세컨더리 베시클로는 텔렌세팔론과 디엔세팔론, 그리고 메센세팔론은 메센세팔론, 롬벤세팔론은 메텐세팔론과 마이엘렌세팔론으로 분화되는데, 각각이 어떻게 분화하는지를 얘기한다면은 텔렌세팔론에서는 보통 세레브럼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레브랄 콜텍스, 그 밑에 있는 세레브랄 화이트 매터, 그 밑에 있는 베이살 갱글리아, 이 세 가지로 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레터럴 벤트리클 2개의 좌우 오른쪽 왼쪽에 레터럴 벤트리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엔세팔론의 경우에는 다 이름이 탈라무스라는 이름이 붙는, 시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구조가 나타나서 탈라무스, 에피탈라무스, 서브탈라무스, 하이포탈라무스라는 구조로 분할을 합니다. 이게 주위에는 이제 양쪽 탈라무스 주변 사이에 서드 벤트리클이 존재해서 라테랄 벤트리클의 액체가 이와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메센세팔론, 메텐세팔론, 마이렌세팔론은 브레인스템의 3개 구조,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라 오블롱가타, 이 3개의 구조가 순차적으로 분할을 하게 되어 있고, 미드브레인의 안쪽에는 메센세팔릭 아퀘덕트가, 폰스와 메둘라 오블롱가타의 앞 뒤쪽에는 포스벤트리클이 분화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레벨럼의 경우에는 폰스의 뒤쪽에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메탄세팔론에서 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포스벤트리클의 뒷벽을 형성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각각의 발생 과정에 생기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베시클의 그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여기서 어떤 성인의 구조가 분화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벤트리큘러 시스템에 쌓여 있는지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